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서 이게 또 물가 상승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영상을 찍었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5년 동안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투자 방법은 또 없을까?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1990년 핀란드에서 도입을 했어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 에너지의 사용량에다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우리는 많이 알죠. 이제 뭐 쓰레기 봉투 종량제, 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종량제 이런 것처럼 일종의 종량제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50개국이 시행 중이고요. 미국이랑 한국, 중국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시행을 했을 때 에너지 업체들, 그리고 철강업, 석유화학업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주력 업종이라서 시행을 했으면 경제에 좀 손해가 보지 않을까.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탄소세 같은 경우는 톤당 예를 들어서 $10를 부과한다 라고 해봤을 때 시나리오를 해봤더니 영업이익률이 많이 감소합니다. 철강은 1.7%가 감소하고 석유화학은 0.7%, 에너지는 0.1%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탄소 국경세도 알아야 돼요. 탄소 국경세는 국제 무역에 영향을 줍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배출량이 적은 국가로 수출할 때 적용하는 무역 관세인데요. EU 같은 경우는 2023년 탄소 국경세 도입을 예고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중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중국이겠죠. 중국의 기업들이 치명타를 받을 겁니다. 왜? 중국은 65%가 석탄 발전을 해서 전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가 많이 맞을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국도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시진핑이 탄소 중립 2060, 2060년에 제로화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했으니까 이제 계획들을 세워서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갈 겁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면은 탄소 배출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이익이 감소할 것이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시도하겠죠. 그러면 탄소세에다가 탄소 국경세에다가 제품 가격 인상에다가 이걸 다 하면은 아무래도 무역을 할 때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왜? 지금 준비 안 하면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탄소 국경 조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과감하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만드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예상 비용을 알아봤더니 주요 수출국 업종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에는 6,100억, 그리고 2030년에는 1조 8,700억이 비용이 발생해요. 그만큼 매년 기업의 순이익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준비해서 그냥 애꿎은 돈을 날리느니 그 돈을 가지고 설비를 들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낫다. 지금 그래서 기업들이 ESG를 강화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탄소 배출 국가 순위를 알아볼 건데요.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미국, 3위가 인도, 4위가 러시아, 일본, 독일, 이란, 한국, 인도, 사우디 순입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들, 중국이랑 미국이 이제 탄소 배출 제로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머지 나라들도 이제 탄소 배출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8이라는 게 굉장히 순위가 높았다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조업 국가들, 산유국들이 탄소 배출을 많이 뿜어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도 알아봤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금속 산업이 가장 많아요. 37%. 그 중에서 철강이 15%를 차지합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탄소 배출 부채가 19년도에는 1143억, 20년에는 1571억, 그리고 2021년에는 사업을 더 많이 할 거니까 아마 더 많은 비용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비용을 낼 겁니다.
결국 이 탄소 배출권을 사서 지금 19년, 20년에 쌓여있던 배출 부채를 다 소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은 뭐 예상했을 때 5천억 이상의 이익을 여기다가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아까운 돈이 되겠죠. 그리고 탄소 발생이 높은 산소 용광로보다는 전기 용광로를 쓰는 제철사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중국도 철강 생산량을 누리라고 그렇게 시행이 나왔었죠. 뭐 다 이런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9%, 정유 같은 경우는 11.8%가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이 있는데, 뭐 여러 기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딱 한 기업 뽑자면 테슬라예요. 2021년 1분기에 탄소 배출 순이익만 5,850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만 가지고도 거의 1년 동안 연간 2조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괜히 테슬라가 아니네요. 참고로 자동차에선 적자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냐면, 탄소 규제가 적은 국가로 이동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탄소 배출권 가격이 국가마다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EU에서는 지금 톤당 7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1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4배 정도 가격 차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탄소 규제가 심한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여기서 뭐 살인적인 탄소세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규제가 덜한 국가로 넘어가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나중에 탄소세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고, 뭐 탄소 배출권 구입하기도 좋을 것이고, 그래서 탄소 규제가 심한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느니 탄소 규제가 덜한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기업이라면은 그 외에도 많은 비용이 절감됩니다. 탄소세, 인건비, 운송비, 관세가 적게 드는 국가들이 있겠죠. 여기로 이동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겠다. 공장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인건비도 저렴하고 운송비도 저렴하고 관세도 저렴하면서 탄소세도 저렴한 국가, 여기는 굉장히 많은 해외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 앨런은 이걸 이미 예상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법인세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을 잡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서 지금 옐런이랑 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세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협상 중입니다. 지금 뭐 뉴스들만 봐도 글로벌 법인세를 최저세율을 21%로 하려 했는데, 이게 딱 또 유럽 국가들이 또 머리가 좋아요. 너 지금 너 디지털세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디지털세 같이 집어넣어, 이래가지고 지금 막 서로 막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5%로 하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이제 뭐 주식을 판다던가 특허를 판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부족한 법인세를 더 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제도를 한번 알아보자면, 2015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업에게 배출권을 무상 할당을 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2017년까지는 무상이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에는 유상 할당을 해줬어요. 3%의 비용, 3%는 유상 할당으로 사야 된다라고 해서 정부가 경매로 판매를 해요. 기업은 결국 뭐다? 탄소 배출권을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3%에 대해서는. 그리고 2021년에 대해서는 10% 유상 할당입니다. 이번 7월부터인데, 그러면 이제 배출권의 10%를 돈 주고 사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권을 해서 한 10,000톤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1,000톤에 대해서는 내가 돈 주고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5년에는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유상 할당을 더 확대하겠다. 여기서 배출권의 10%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다. 4년 뒤입니다. 4년 뒤에는 탄소 배출권의 구매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고정이 아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5년 동안 10배가 상승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 또 10배가 상승한다라 그러면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비용 인상을 하던가 아니면은 좀 빚을 내서라도 지금 탄소 배출 제로를 앞당겨서 실시를 하던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친환경 기업이라던가 탄소 배출권 판매 기업들은 이로 인해서 수익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탄소 배출권이 얼마나 올랐냐 이거를 설명드리자면 우선은 유로 기준이에요. 3달 동안 42% 올랐고요. 6달 동안 90% 올랐고 1년 동안 142% 상승했고요. 5년 동안 1082%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이다? 지금 아무래도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 배출 제로화를 선포하고 있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50년에는 탄소 중립, 2030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서 규제를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지금 여러 업종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바이든 정부가 기후 정상회의를 했어요. 4월 달에. 그래서 각국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가 이제 강화가 됐죠. 줄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탄소 배출권 수요가 증가할 거를 예상해서 투기 수요도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선물이 월물로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연물. 연 1회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 1회 교체예요. 그러니까 롤오버 비용이 크게 들지가 않는 거죠. 또 5년 동안 우상향 했기 때문에 이거 투자로도 매력적인데? 라고 하면서 투자 수요까지 붙어서 가격이 더 상승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21년부터 7월부터 이제 3차 계획기간이 돌입을 하게 되면은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이고 장내 파생 상품도 도입되면서 탄소 배출권 시장이 더 활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없는 기업들은 또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탄소를 땅에 묻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CSS 기술이라고 해서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해버리는 겁니다. 지하 깊숙이에다 탄소를 주입해서 압력 캡슐 씌워가지고 지하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석유 시추 기술에서 시작된 건데 문제는 경제성이 낮습니다. 지금 뭐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지금 하겠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엑스모빌이나 쉐브론보다 먼저 탄소 중립 선언을 해버렸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아니면은 탄소 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하는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권리까지 사올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철회사가 수소 관련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탄소 배출로 인해서 내가 비용이 나가지 않게 탄소 제로화 사업을 만드는 거죠. 우리 회사는 만들기도 하고 유해하기도 하지만 결국 보면은 제로다.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 관련 투자는 어떨까? 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탄소 배출 관련주 해서 막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후성이라는 기업은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가는 올 초에 잠깐 오르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휴캠스는 유엔으로부터 100만 톤 규모의 탄소 배출권을 인증해서 결국 총 143만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EU 기준으로 해봤더니 1072억 가치가 있고 국내 기준으로 했더니 268억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막 뻥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주가가 꼭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다 나무를 심어서 탄소 배출권을 얻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리스 회사한테 판매를 맡겼어요. 그래서 2031년까지 55억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수익으로 볼 수는 없겠죠. 기업의 매출 비중에서 탄소 배출권 수익 비중이 대부분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은 탄소 배출권만 100%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치솟고 있겠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만 보고 이 기업은 뭐 대박이다 이렇게 투자하기는 그렇다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있는데요. 뭐 3개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 2개는 심천이라서 빼고 상해 증권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악양제재라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또 상한가에 가까이 올라갔죠. 10%가 상한가인데 9.93면 오늘 상한가라 봐야 되겠죠. 주가도 1년 동안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주식이 지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탄소 배출권을 투자한다 그럴 때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말고 그냥 탄소 배출권 선물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직접 한다는 게 아니라 그 KRBN이라서 ETF가 있는데 세계에 있는 3개의 탄소 배출권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거예요. ETF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에 따라서 상승을 한다. 지금 제가 보니까는 이게 5개월짜리거든요. 6개월짜리거든요. 6개월 보니까 수익률이
거의 뭐 한 70% 가까이 났습니다. 이런 ETF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탄소 배출권이 미칠 거시 경제에 영향을 봐야 되는데요. 탄소 배출권은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익을 늘려갈 의무가 있는데 탄소 배출 비용 때문에 이익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격을 올려서 그 비용만큼 이익을 충당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결국 뭐 기업으로 가겠지만 마지막에 결국 최종으로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은 고객입니다. 결국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탄소세라던가 탄소 국경세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들은 비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참고로 비용 인상은요, 경기 호황 때는 하기가 쉬워요. 어느 기업이든 하기 쉽습니다. 근데 경기 불황이 되면은 누구나 할 수가 없어요. 경기 불황에는 비용 인상을 할 수 있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으로 나뉩니다. 못하는 기업은 이익이 빠르게 줄어들 거고, 인상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이익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서야 진짜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업종은 철강, 석유, 화학이라고 했죠. 근데 이 기업들이 다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호황 때는 가격을 올려야 돼요. 왜냐면 경기 불황 때 못 올린다라는 거를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인플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은 무엇이다? 전반적인 물가 인상 우려를 야기시키게 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한국이 다른 나라처럼 탄소세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2023년에 EU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탄소 배출권 가격은 더 상승하겠죠. 그럼 기업의 비용도 상승하니까 결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 중국발로 인해서 제품 가격 인상이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전 세계의 물가를 낮게 만들어주는데,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제 그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탄소 배출권 수혜 기업도 찾아봐야 돼요. 아까 말했던 대로 철강, 석유, 화학 업종에서 오히려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비싼 비용을 내면서 달성하는 게 아니라 저비용으로, 또는 내가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서 수소 사업을 했는데, 수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 자체가 부생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소 발전을 했어. 아니면은 여기서 나온 쌍용양해라던가 성신양해처럼 어차피 우리가 고로를 떼는데 거기 열이 많이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그냥 폐열 발전소를 만들었더니 연간 300억 가까이가 절약이 되더라. 이런 형태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탄소 배출 제로를 하는 기업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중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물가 인상을 할 때 같이 하겠죠. 다른 업종들이 철강업을 할 때 같이 했는데 나는 탄소 배출 부채가 없어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 5천억 벌었다가 3천억을 탄소 배출권 사는데 썼으면은 2천억밖에 안 남는데, 이 기업은 5천억이 그대로 온전히 남습니다. 주가의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겠죠. 경쟁사는 이익이 나지 않는데 홀로 이익이 난다?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버핏이 말하는 가격 결정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향후 불황이 왔을 때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치킨 게임을 벌일 건데, 그때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철강, 석유, 화학 모두 경기 민감주라고 했죠? 언젠가는 불황이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제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결론을 내려봅시다.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 제로 계획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기업들은 한동안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이 탄소 배출 제로 기준을 맞춰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죠. 하지만 얼마나 저비용으로 해결하느냐, 또는 가성비 있게 탄소 배출권을 얻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용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특히 중국발 가격 인상이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시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뭐 금융위기가 와서 전 세계의 경기가 위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